심하게 생긴 치석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는 아무리 스케일링을 해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없고 금방 다시 잇몸염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잇몸 깊숙이 치석이 생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스케일링으로 그 치석을 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온터뷰 가족 여러분, 판교 최용훈 치과 최용훈 원장입니다. 매일 양치질도 열심히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속상한 적 있으시죠? 사실 그건 여러분이 관리를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 스케일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잇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치석이 범인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서 80세까지 내 자연 치아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으셔도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거나 또 입안에서 구취가 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우선 스케일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지금 치주 질환이, 그러니까 잇몸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흡연이라든지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사용을 하지 않으셔서 스케일링 효과가 얼마 가지 않고 금방 다시 잇몸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어느 선까지는 입안에 생긴 치석을 스케일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잇몸병이 진행되어서 잇몸 깊숙이 치석이 생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스케일링으로 그 치석을 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치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제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은 치아의 머리 부분, 크라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입안을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뿌리입니다. 이 치아는 이제 뿌리가 3개인 치아고요. 제가 치아를 잘 보여드리려고 뒤집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석이, 초기 치석은 그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기구를 넣어서 금방 찾을 수 있고 그 기구로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뿌리 깊숙한 부위까지 치석이 생기게 되면 이 치석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제거하기도 어려운 부위까지 치석이 생겨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어떤 기구를 쓰더라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치석을 찾고 치석을 제거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치석이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잇몸 치료와 치석 제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치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빈도로 잇몸 질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몸에는 치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치석 제거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치석 제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스케일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 위생사가 꼼꼼하게 입안을 치료 기구를 이용해서 치석을 찾고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진행된 분들, 그러니까 잇몸병이 진행된 분들은 치석이 깊숙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스케일링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고, 마취를 한 다음에 잇몸을 열고 특수한 기구로 치아 표면을 긁어내는 잇몸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치아 건강이 유지된다면 제일 좋고요. 제일 슬픈 건 치석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병은 진행되기 전에 평소에 꾸준히 케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석이 매우 심하게 진행된 경우를 어떻게 치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지 제가 사진을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치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치아의 머리, 우리가 밥을 씹어 먹는 부위고, 이 부분이 치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하나, 둘, 3개가 있고, 안타깝게 뿌리와 뿌리 사이,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위, 이 부위까지 치석이 다 생긴 상태세요. 이런 경우는 입안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치석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 치아를 바깥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치석을 눈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면 이런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치아를 살려볼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지, 이 심하게 생긴 치석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는 아무리 스케일링을 해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없고 금방 다시 잇몸염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치석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제 양치질이나 올바른 치실이 안 되면 우리 몸의 치아 뿌리 표면에 치태라는 그런 세균이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치태가 더 진행이 되면 우리 침 속에 있는 칼슘 성분과 반응을 해서 단단한 돌처럼, 그러니까 세균 덩어리가 돌처럼 굳어져서 치아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나쁜 돌인 치석이 한번 생기면 절대로 양치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치석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기만 하지 저절로 떨어지거나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전문가에 의해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뿌리 표면에 생긴 치석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치아는 일부는 정상이고 한 70에서 80%의 치아 뿌리 표면은 정상이지만 한 20에서 30%는 치석이 생긴 치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밥을 씹어 먹는 크라운 부위고요. 이 부위가 뿌리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부위들,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위는 정상 뿌리입니다. 정상 뿌리는 뭐냐면 치아 뿌리 표면에 치주인대라는 정상적인 세포들로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 부분에 생긴 이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이 치석입니다. 치석이 위에서부터 생겨서 뿌리 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뿌리를 보셨을 때는 거의 반 정도가 치석으로 침범이 되었습니다. 이 치석은 치과에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점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 전체를 못 쓰게 되고 그게 더 번지게 되면 이 치아 자체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석이 생기면서 치주인대가 없어지는 걸 어떻게든 막고 이 치석을 제거해서 다시 이 자리에 건강한 치주인대가 생기도록 하는 게 잇몸 치료의 원리이고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스케일링에서 물론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받으시는 스케일링에서는 마취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각을 마취 용액을 스케일링을 받기 전에 한 1분 정도 그 마취 용액을 가글을 해서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마취하는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한 부위가 잇몸염증이 심하고 치통이 심하다, 그럴 때는 마취를 받으시고 깊숙이 기구를 집어넣는 그런 전문적인 잇몸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는 마취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아픈 건 거의 없으니까 치과 방문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잇몸 염증을 제거하고 나면 잇몸이 부피가 줄어드는 건 정상입니다. 지금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부풀어 있어서 치아는 좀 덜 시릴 수 있지만 지금 치아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하고 그 잇몸이 좀 안정화가 되어서 실제로는 좋아진 건데 치아가 시리니까 이걸 치료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출된 뿌리는 누구라도 일시적으로 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노출된 뿌리가 적응하기 때문에 당장은 불편하시겠지만 잇몸 치료를 미루는 건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저도 그 샘플을 받아 봤는데 가글을 하면은 치석이 제거된다는 제품인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어떤 경우냐, 치석이 엄청 많이 쌓인 경우, 표면의 일부 치석은 그런 가글 용액 제품으로 조금은 떨어져 나갈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치아 표면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 치석이 가글 한 방으로 제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과에 가셔서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도 제거가 될까 말까 한 게 치석인데, 그 가글의 약한 힘으로 치석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가정에서 스케일링을 하시는 건 응급으로 치석을 제거한다거나 끼인 음식물을 제거하는 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매우 위험합니다. 치아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집에서 가족끼리 치료를 한다, 아니면 거울을 보고 내 몸에 내가 한다, 제대로 구석구석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검증되지 않은 기구를 가지고 잘못 치료를 하다가 없었던 잇몸염증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자극을 일으켜서 없었던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서 치료를 하시는 행위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애완동물 스케일링도 직접 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금 양치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칫솔에 소금을 묻혀서 양치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 결정 자체가 물에 녹는다고 하더라도 칼날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소금을 칫솔에 묻혀서 양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잇몸을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세게 하는 경우는 치아 표면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금을 칫솔에 묻혀서 양치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소금물 가글의 경우에는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기호에 맞게 소금물 가글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소금으로 양치질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잇몸병은 탈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늘 거울을 보면서 조마조마하시죠? 잇몸병도 똑같습니다. 잇몸병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자고 나면 늘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남아있는 머리숱이 여기서 더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겠죠. 머리에 좋은 샴푸도 쓰고 불필요한 염색이나 파마 같은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잇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잇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나빠집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처럼 건강한 치주인대는 계속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잇몸 케어를 받으시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선생님과 꾸준히 오랫동안 관리를 받으시는 게 지금의 잇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잇몸병의 제일 큰 요인은 유전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잇몸병이 생기고 피가 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양치질을 잘 안 해도 잇몸이 튼튼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유전입니다. 그리고 치석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 침 속에 있는 그 칼슘의 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침의 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치석이 안 생기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셔도 정말 돌아서면 치석이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년에 한 번이 맞다, 두 번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개인적인 특성과 치석이 생기는 속도, 그리고 현재의 잇몸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치석이 안 생기더라도 4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케어를 받는 환자도 있는 반면에 2년에 한 번 정도 오셔도 그렇게 치석이 많이 생기지 않고 잇몸병이 진행되지 않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케어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고 내 치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치석을 제거해 줄 경험 많은 치위생사를 만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치질을 설명할 때 이런 모형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하루에 양치질은 2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2번
2분 동안 하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게 333이라고, 정말 제가 그거는 뿌리를 뽑고 싶은데 정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양치질법이거든요.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하루에 3번을 해라. 식후 3분 안에 양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리고 3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표준이 하루에 2번, 2분 동안 양치질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질을 너무 오래 하고 계세요. 절대로 양치질은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를 마모시키고 치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치질을 잘못된 방법,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신경이 노출된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올바른 양치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칫솔은 무조건 부드러운 모 칫솔을 쓰셔야 됩니다. 칫솔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대기업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부드러운 모 칫솔을 쓰시면 되고요. 칫솔의 방향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치아의 결을 따라서 이렇게 손목을 회전시키듯이 치아의 결을 따라서 양치질을 해주시면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정말 내가 스스로 내 몸에 하는 스케일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칫솔모를 잇몸에 넣어서 뿌리를 깨끗하게 하는 양치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대서 잇몸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45도로 잇몸 속으로 칫솔 끝이 들어가도록 위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아플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모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칫솔의 끝을 잇몸 사이에 집어넣으시고 미세하게 진동을 줍니다. 절대로 이때 세게 닦으시면 잇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게 닦으시면 안 되고요. 칫솔을 치아 표면에 대고 잇몸 속으로 살짝 밀어 넣은 다음에 살짝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잇몸 속으로 들어간 그 칫솔이 치아 뿌리 표면과 잇몸 사이에서 세정작용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 양치법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를 닦는 것보다 잇몸 속을 청결하게 해주는 이 양치 방법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잇몸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치석이 생기기 전에 효과적으로 치아 뿌리 표면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치아 뿌리 표면을 깨끗하게 잇몸 속까지 청소해 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치질만큼, 아니 양치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는 치실인데요. 치실은 반드시 이렇게 잘라서 쓰는 치실을 추천을 드립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치실을 쓰시면 단점이 썼던 부위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치실을 팽팽하게 하셔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음식물이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치실을 한번 넣었으면 아래 위로 닦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플라스틱 치실을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치실을 뺄 때는 옆으로 빼셔야 치아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치실을 이렇게 놓고 위로 빼게 되면 물론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 보철물이 있거나 크라운이 있는 경우에는 치실을 빼다가 크라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넣을 때는 딱 소리가 나게 넣고 치실을 다 한 다음에는 옆으로 빼셔야 안전합니다. 제가 항상 치실과 올바른 양치질 사용을 설명드리면 한 60%의 시청자분께서는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치간 칫솔과 워터픽입니다. 자, 치간 칫솔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실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실은 여러분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을 치실이 지나가면서 청소를 해주지만, 치간 칫솔은 그 부위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부위에 치간 칫솔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끼어 있는 음식물, 치아와 치아 사이에 꽉 끼어 있는 그 음식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치간 칫솔을 써본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정신승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터픽도 마찬가지예요. 워터픽 하면 음식물 찌꺼기 엄청 나옵니다. 저도 잘 알아요. 문제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치아 표면에 단단하게 붙어버린,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음식물은 제거를 못 하거든요. 물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치실처럼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힘만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최근 칫솔과 워터픽은 잠시 내려두시고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사용, 치실 사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만약에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양치질과 치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치실만 합니다. 그 정도로 치실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는 게 치아는 우리 몸에서 재생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기관입니다. 뼈도 재생이 되고 손톱, 발톱도 다시 자라지만 치아는 한번 손상되고 깎여 나가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우선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치아 치료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아 치료를 받는다거나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아를 깎고 크라운을 씌우고 치아를 발치하는 행위는 정말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내 치아를 처음부터 손상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발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은 충치라도 가능하다면 신경치료를 받지 않고 크라운을 하지 않아서 자연 치아를 많이 남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 치료가 꼭 필요한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치아 하나 내지 두 개만 치료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횟수를 줄이는 게 내 치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잇몸의 경우에는 잇몸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치석이 있고 누구나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내가 잇몸이 좀 나쁘다, 잇몸 염증이 잘 생긴다는 경우에는 4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과 잇몸 케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잇몸 스파라든지 잇몸 케어라고 불리는 정기적인 잇몸 관리를 해주는 치과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와 잘 맞는 그런 병원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케어받는 게 결국은 치아를 오래 쓰는 지름길이고 한꺼번에 다수의 치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받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보철이라는 건 수명이 있거든요. 가능한 내 자연 치아를 많이 남겨서 정기적으로 케어받는 게 자연 치아를 80세까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익한 건강상식, 건강 온터뷰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판교 최영훈 치과 최영훈 원장이었습니다.